네, 오늘의 첫 번째 외신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리퍼블릭 월드의 기사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데요. 구글의 TPU가 확산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TPU 얘기를 앞서서도 나누긴 했는데 TPU가 엔비디아 H100보다 최대 80%가 저렴한데 이제 빅테크 기업의 공급을 추진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구글 TPU가 정말 새로운 주역으로 각광을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칩 자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제 빅테크나 다른 기업들이 그런 대안으로 이제 TPU를 구매하려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이 기사에서도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알 말고 예전 버전 이제 호퍼 100 같은 걸 기준했을 때 약 80% 정도 저렴하다 TPU가. 그렇다면 이제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TPU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H100 갖다 구매하고 싶어도 H100이 없다. 그러면 이제 대신 TPU를 갖다 한 4개, 5개 정도 구매하고 설치를 한다면 사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TPU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H100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지금 버전인 블랙엘 기준으로 한다면 블랙엘이 H100보다 한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성비를 고려하면 거의 90% 이상 TPU가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PU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내려가고 이제 우리 하이닉스 주가는 좀 출렁거린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TPU의 핵심 전략은 이제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데 TPU에도 당연히 메모리는 필요하겠죠. 특히 하나의 HBM이 6개에서 8개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TPU는 어차피 이제 연산을 하는 칩이기 때문에 연산을 한 다음에 누군가는 메모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TPU의 어떤 광풍과 TPU가 시장에서 출렁거리는 거 보셨을 때 하이닉스도 같이 출렁거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TPU 하나에 6개에서 8개 HBM 모듈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TPU에 대해서 누가 많이 공급을 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TPU나 엔비디아 칩에 이제 주요 공급하는 회사는 어차피 메모리에서 3개밖에 없으니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밖에 없는데 그러면 3사가 결국 구글의 TPU에다 공급할 수 없다. 라고 예상이 되고 이번에 이제 그 리퍼블릭 월드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구글 아이언 노드 이게 TPU 최신 버전이죠. 구글 아이언 노드에 HBM3 이 칩을 갖다가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구글 TPU 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제 그 상당 부분의 시장을 갖다가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TPU가 점유율을 높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TPU 자체가 점점 왕성한 활동을 해서 전체 AI 칩 시장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결국 구글의 어떤 엔지니어들도 10% 정도 이제 잠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잠식을 할지라도 결국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가 TPU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HBM 시장을 장악할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TPU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가리켜 깡패다. 아니 어떻게 이제 칩을 팔면서 영업이익 75% 하냐 깡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엔비디아 칩 대신에 TPU를 갖다 쓰면 좋겠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메모리는 필요하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TPU의 광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PU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 리퍼블릭 월드의 이제 시장 점유율의 예상은 하이닉스 60%, 삼성전자 30%, 그리고 나머지 10%를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U가 더 많은 어떤 주목을 받고 역동적인 어떤 그 시장 점식을 보여도 여전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90%니까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TPU에서도 하이닉스가 순항을 해서 그런가 이틀 연속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틀 연속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그 TPU에 대해서도 놀라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그보다 더 주요한 요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페드의 금리 인하가 엔비디아 주가와 그 하이닉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고 12월 10일, 우리 시간은 12월 11일 날 이제 FOMC에서 예상대로 25bp를 내렸을 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매파적인 이제 인하, 예를 들면 이번에 인하를 하지만
1월 달 인하는 장담할 수 없어. 뭐 이번에 인하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많은 데이터를 갖다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 또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래 당초보다는 이제 페드 인하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전망이 지난주 이제 말을 거치면서 갑자기 40%에서 페드 인하 확률이 90%로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확률이 다음 주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서 좋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크지만 어쨌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TPU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놀랄 필요 없다는 것이 분명한 또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반응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인데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이 주요 장책에서 팔았거든요. 하이닉스 주식을. 네. 근데 이제 12월에 들어서면서 그 내년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에 들어서 외국인의 그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일에는 외국인들이 4,260억 원을 샀고 하이닉스 주식을 말한 것입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또 3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식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개인들은 오히려 그 12월에 들어서면서 1일 날은 4,380억 원을 어제는 3,80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식을 판 이유가 좀 이해는 되는데 왜 이해가 되냐면은 하이닉스 주식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야 현기증 난다. 나 이제 수익을 갖다가 이제 현실화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개인들이 팔았으려 여겨지는데 이 점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외국인들이 판 이유는 사실 AI 버블도 아니고 마이클 벌의 감가상각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페드의 어떤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을 갖다 목적에 두고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진중하게 버티지 못하고 개인들이 팔았던 대목은 좀 아쉽긴 합니다.